이번 시간에는 우리 권호경 씨가 이제 제 음반에 관계된 작업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미 악기들의 어떤 그 등장이 재밌었다. 뭐 그거 녹음할 때 어떤 재밌는 점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오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차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프레이즈에 관계된 얘기를 했으니까 프레이즈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남미 음악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남미 음악을 사실 저도 뭐 지금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컴필레이션 앨범이 하나 나와야 있을 정도로 뭔가 제가 남미 음악에 한국의 남미 음악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음악을 만드는 이상의 어떤 즐거움과 또 어떤 그 뿌듯함마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 저도 남미 음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 음악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그래서 껍데기만 점점 이 포장지가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생각에만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한마디를 드리게 되는데 더 힘들어질 뿐이지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별 도움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변명을 이걸로 대신하고요. 제가 먼저 남미 음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좋아서. 얘기가 참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미술이나 이것도 저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엄청난 에너지를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너 봤니? 봤어. 죽이지.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제가 옛날에 가장 친구들과 공감했던 메탈 같은 경우에 야, 너 걔네 들어봤어? 죽이지. 끝장이다. 끝내준다. 근데 그거를 얻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냉정해지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 영화 중에서 특히 기승전결이 참 애매한 영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편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봤니? 야, 영화가 왜 그러냐? 거기서부터 얘기가 전개가 안 되는 거죠. 남미 음악도 한때는 저에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잘 모르니까 얘기할 화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 너무 잘하지 않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모르겠어. 저는 제가 이걸 꼭 함수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잘하지 않니? 이 질문에 잘해, 좋아 라고 대답을 하는 이 결론이 있는데 근데 별로야. 잘 안 듣게 돼. 이거는 잘하지 않니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또 보잖아요. 그죠? 타이타닉 같은 영화 10번, 20번 봤다는 사람 많고 남미 음악 죽여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집에 가보면 없어요. 판이. 핑계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 걸 사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든 만큼 남미 음악이 저한테 주는 어떤 영향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 남미 음악을 내가 잘하고 그 사람들의 음악을 제가 여러분께 잘 이해시키는 그런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옆구리를 찌르고 싶은 그 단계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특징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이런 얘기를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식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락이 좋아. 예를 들어서 정말 서태지의 어떤 이번 핀프락 좋다. 그러면 그 핀프락에 관계된 음반들이 서태지의 음반 이상으로
국내에서 팔려나갈 수 있어야만 그 장르가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하나의 장르, 예를 들어서 뭐 락이 좋다 그러면 한국의 락이, 미국의 락이 잘 됐으면 한국 락도 잘 돼야 되는 거고, 뭔가 그런 연관 관계가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중음악계는 그렇지가 못해. 테크노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테크노가 붐을 이뤘다. 정말 테크노라는 장르가 정말 좋았다면 테크노가 만들어진 원래 그 종주국이나 아니면 정말 전문적으로 테크노를 완성도 있게 만드는 팀들의 음악도 정말 없어서 못 팔 만큼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만 그 음악에 정말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고 테크노 음악의 매력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뭔가 한 아티스트의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느낌이 좋았다고 해서 그 음악 장르 자체를 이해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남미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대를 못 얻는 이유가, 잘한다, 멋지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시장으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레코드를 사서 정말 이렇게 듣고 옆에 두고 듣고 싶을 만큼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남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요령이 아직은 우리가 가요를 듣는 범주 내에서 그 음악들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요에서 어설프게, 저도 그래서 이번 4집 앨범에 제가 만든 곡도 참 어떤 면으로는 불만이 많은 것이, 말로는 남미 음악의 어떤 메신저 같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저 사람이 하는 음악을 들어보니까 남미 음악과는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큰 부담이죠. 하지만 저는 가요를 하는 사람이고 남미 음악의 어떤 특징들을 제가 편곡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곡을 만드는 과정에 어느 정도 차용하고 있는 단계이지 남미 음악 전문 음악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있을 때. 하지만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 어느 정도의 이해 없이 뭐 대충 난 보사노바 곡을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보사노바라고 썼단 말이죠, 곡을. 그럼 그 곡은 보사노바 풍의 가요가 정답이지 보사노바 곡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설프게 그 장르에 맞춰놓고서 나 테크노를 하는데 난 락커야, 나는 테크노 뮤지션이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남미음악 전문가, 남미음악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기가 참 어렵고, 저는 그냥 남미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을 뿐이고요. 정말 제가 앞으로 오랜 시간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음악을 이해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즐거운 하나의 앞으로의 즐거운 일로서 존재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남미음악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상법이라든지 이런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조금씩 한번 찔러볼게요. 사물놀이를 한번 생각해보죠. 북이 있습니다. 뭐 그림은 엉성하지만 북이 있죠. 그리고 꽹가리가 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꽹가리를 그렸어요. 이렇게 꽹가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막혀있고, 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징이 있겠죠. 징은 이거보다 훨씬 클 테니까. 이만한 징이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장구가 빠졌군요. 물론 엉성합니다만은 이해가 뭐 굳이 저도 그냥 그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중음악을 할 때 드럼이라는 악기는 혼자서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못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드럼이라는 악기는 하이햇, 킥, 스네어, 이 세 가지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나의 리듬을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악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게 가장 낮은 북소리를 낸다. 이 징은 금소금의 낮은 음을 낸다. 그 위를 잘게 쪼개는 것은 꽹가리의 역할과 장구의 역할이죠. 이 모든 게 한 가지로 합쳐졌을 때 드럼이 내는 파워 훨씬 이상의 우린 감동을 사물놀이를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동을 하신 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김덕수 선생의 그 공연을 볼 때면 정말 뭔가 내가 지금까지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만큼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게 되고, 또 뭐 저도 제가 잘 아는 뭐 정재리라는 그런 후배가 들려준 동해안 별신굿 같은 걸 들을 때 제가 정말 남미 음악을 접근을 안 했으면 그 정도의 어떤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국악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멋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 얘기하고 똑같이 국악을 들을 때 우리 거니까 얘기는 좋게 해야죠. 우리 국악이 좋지. 근데 집에 보면 국악에 관계된 LP 한 장 안 꽂혀져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였어요. 저도 동해안 별신굿 앨범을 꺼내서 사게 되기까지에는 그런 어떤 이해와 자극이 필요했고, 옆구리를 찔러서 자꾸 자극을 주는 동료들이 필요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남미 음악, 또 심지어 나아가서 그런 리듬들이 들려올 때 보다 많은 장르, 미국에서 팝 음악에서 벗어난 장르의 음악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카바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카바사라는 악기를 우리는 팝 음악에 있을 때 중간에 에센스를 준다든지 이럴 때만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남미 음악에서 이 악기는 하이햇 이상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악기예요. 쉐이커와 더불어서 하이햇, 그러니까 잘게 리듬을 위에서 쪼개주는, 그리고 스루도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큰 북이 있어요. 이 북은 이렇게 생겨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깨에 이렇게 메고서 다닌답니다. 이게 이제 어깨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둥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큰 북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킥. 그리고 뭐 반데이루라고 하는, 우리가 탬버린이라고 생긴 그런 악기들. 근데 그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지금은 브라질 리듬 악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이 카바사 하나만 가지고도 뭐 드럼을 굳이 연주하지 않고서 하이햇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라틴 퍼커션 그러면 그냥 뭐 우리가 팝 음악 라틴 재즈 할 때 옆에 잠깐 거두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악기들이 어떤 식으로 리듬을 엮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프레즈 얘기를 할 때 각 리듬 악기 뭐 색깔, 뭐 톤의 색깔이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카바사와 또 판데이루라고 하는 탬버린 같이 생긴 이 악기들, 비슷합니까? 탬버린? 손에 들고 연주를 하는 이 악기들이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는 탬버린, 네 마디에 한 번씩 친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들고 흔들다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서 완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리듬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모르죠. 가장 큰 특징은 특히 브라질 음악, 브라질 리듬의 매력 같은 경우를 뽑을 때 저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드럼은 한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하지만 큰 북 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하이햇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스네어 파트에 해당되는 거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실제로 삼바에서는 우리가 작은 북이라고 얘기하는 스네어 드럼을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메고서 그걸로 이렇게 롤을 섞어가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연주를 할 때 우리가 뭐 레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겹친다잖아요. 그러면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음색을 얻기 위해서 뭐 이 일렉트릭 피아노를 두 가지 세 가지 음을 ገብ쳐서, 뭐 패드 음악도, 패드도 아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패드도 뭐 두세 가지 톤의 패드를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레이어된 이 타악기들이 내는 어떤 그 소리를 캐치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일반적인 리듬 드럼 연주가 나중에는 한동안 재미가 없어질 만큼 엄청난 파워를 내게 되는 거겠죠. 뭐 브라질이 뭐 특별히 지금 이렇게 뭐 브라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쿠바 같은 경우도 보통 그 봉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브라질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건 이제 라틴 퍼커션 중에서도 쿠바
아프로 큐반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리듬이 쿠바에서 좀 더 바리에이션 된 어떤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흑인 음악이라는 건 뭐 결국엔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흑인들만 하는 음악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뭐 포르투갈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발견해서 여기에 원주민 흑인들과 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나서 뭐 그렇게 한 부락을 이루면서 뭐 물론 흑인들이 굉장히 옛날엔 노예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승화된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팝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이 사람들의 이런 타악기들을 이해하는 그런 귀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너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음악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브라질이나 쿠바, 남미 음악들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을 알아야 될 것이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원형 그대로의 음악들을 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쿠바나 브라질의 음악들은 팝과 만나기 이전에 벌써 클래식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음악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로크 음악의 영향을 받은 쇼루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쇼루라고 하는 어떤 그 브라질의 삼바보다도 오래된 음악 장르 같은 경우에는 실내악이에요. 악기 편성 자체도 뭐 까바키뇨라고 하는 작은 만도린 같이 생긴 기타라든지 뭐 그런 또 뭐 7줄짜리 기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곡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정말 클래식 곡을 연주하는 것 이상의 기량을 가져야만 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곡들이 많이들 만들어졌고 또 뭐 그런 곡들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나중에 삼바라는 음악과 만나게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삼바도 우리가 뭐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민요 형식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데이터를 요하는 그런 음악 장르, 클래식에 기반을 둔 장르에서부터 그것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브라질이나 쿠바의 음악들을 들을 때 쿠바 같은 경우는 재즈와 접목이 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지만 재즈와 만나기 전에도 쿠바의 음악들은 또 브라질의 음악들은 그렇게 어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시킨 재즈와 어떤 그 팝 음악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먼저 준비가 돼 있던 장르라는 것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뭐 짧게나마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한 나라의 대중음악, 우리 가요와 팝의 만남이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억압을 받았었고 또 우리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집안이 아주 이제 큰일 나는 듯한 오해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브라질의 예전 음악인들, 뭐 쿠바의 예전 음악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전문적인 음악 교육 없이는 절대 음악을 할 수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런 음악 장르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시대다 6.25다 겪으면서 대중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잃어왔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딱 붙었어요. 팝과 우리 음악이 붙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팝 음악을 흉내내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우리는 음악을 해왔다면 우리가 그런 불리한 역사적인 배경을 겪었다면 브라질 남미 음악은 한 번도 음악적인 그런 박해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이 바로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흔히들 뭐 재즈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사노바나 이런 것들이 뭐 재즈가 브라질 음악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처럼 그냥 뭐 어떤 우리가 레게 음악이 팝 음악에 준 영향 정도처럼 아주 작은 하나의 그 현상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반대로 어떤 팝 음악이 삼바라 이런 음악에 섞이게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브라질의 음악이 보사노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얘기는 음악 수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듣는 귀를 그동안 남미 음악들을 들을 때 하나의 민속음악 내지는 아프리카 전통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 같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떤 음악적인 데이터와
또 그런 실력과 연구와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음악이라는 대접을 해주면서 들어버릇하면 아마 조금, 원래 그렇잖아요. 저백화점 가면 굉장히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와서 물건 산대 그러면 정말 물건들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리듬에 있어서도 드럼 자체가 한 사람이 연주하는 파트를 우리가 한 사람이 연주하는 그 드럼 연주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지만 떨어져 있는 악기들이 되려 여러 명이 같은 파트의 악기를 연주를 할 때 한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신다면 보다 좀 더 매력을 느끼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